즉 실험실에서는 암세포는 까먹었어. 아니 그럼 핵우이 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탱글입니다. 오늘은 피약피약 그 세 번째 주제, 바로 인부사 사태입니다. 이야, 제가 피약피약에서 다룰 네 가지 주제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부사,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인부사 K주는 3개월 동안의 보조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중등도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사제로서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 7월에 시판이 허가되었는데요. 인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트랜스펙션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펙션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 내부에 주입시키는 과정인데요. 그 결과 이 유전자가 발현돼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은우 씨의 얼굴 유전자를 제 얼굴 세포에 주입시키면 제 얼굴이 이야, 그럼 지금부터 인부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연골세포에 TGF-베타1 유전자를 주입하고 이 유전자를 받은 연골세포는 주변으로 TGF-베타1을 뿜뿜뿜뿜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연골세포들이 분열을 활성화시키고 연골의 생성과 복구를 촉진시킵니다. 이렇게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 연골세포를 제2핵, 그리고 일반 연골세포를 제1핵으로 해서 3대 1로 혼합한 다음에 골관절염 환자의 연골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는 실험실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실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인부사를 의심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연골세포가 제품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분열을 잘 하는가? 두 번째, 연골세포가 트랜스펙션을 그렇게 잘 하는가? 이 두 가지 이따가도 한 번 더 언급될 테니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야, 아무튼 인부사는 국내 시판 허가를 발판으로 미국의 FDA에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임상시험 제3상에서 제2액에 들어가 있는 이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GP2-293 세포임이 발견되면서 2019년 5월 허가가 전면 취소됩니다. 그럼 이 GP2-293 세포, 얘는 도대체 누굴까요? 먼저 우리는 트랜스펙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트랜스펙션을 하기 위해서 세포에 유전자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포 내부에 유전자를 주입을 하거나 트랜스펙션을 잘하는 세포로 변질시킨 후에 플라스미드를 통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주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를 감염시키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낸 후 조립시켜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증식시키는 용으로 사용하는 세포 라인이 바로 GP2-293 세포입니다. 이 GP2-293 세포는 핵 293 세포를 바이러스 증식에 맞게 변형시킨 세포인데요. 아니 그럼 핵 293 세포, 넌 또 누구니? 핵 293 세포는 신장에서 유래된 세포로서 계속적으로 분열이 가능하게끔 변형시켜 실험실에서 물량 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트랜스펙션이 잘 되게끔 변형시킨 세포 라인입니다. 즉 실험실에서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세포, 그리고 실험에 따라서 트랜스펙션을 잘하는 등의 능력을 가진 특별한 세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연골세포를 의심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딱 들어맞죠? 이야, 사실 제2액에 들어가 있는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GP2-293 세포라는 사실은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발견된 사실이라는 얘기를 기사에서 보았는데요. 즉, 알면서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허가 과정을 진행한 건데요. 결국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GP2-293 세포, 사람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 어떠한 독성을 나타내게 될까요? 사실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히 신장세포도 아니고 또 정확히 암세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독성이나 효과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무한 증식이 가능하게끔 만든 세포 라인이기 때문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세포군은 단순히 실험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사람에게 주입하는 형태의 실험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보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주사를 받은 피험자들과 시판 허가 후에 임보사를 주사 맞은 환자들, 이 3,700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사받은 대상들은 우선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보사 장기 추적조사 환자 등록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진행하는 15년 장기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어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식약처에서 공포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발견된 심각한 부작용은 없으며 독성과 관련한 전문가에게 자문해본 결과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번 임보사 사태는 약물 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치밀한 자세를 유지해온 식약처에게 그동안 찾지 못했던 취약점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보다 더 깐깐하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임보사를 주사받은 환자들에게 부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면서 피약피약 세 번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약피약 시리즈의 마지막 그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